챕터 2 10배 기업을 만드는 스마트 오피스 레볼루션. 컨택트와 언컨택트에 일하는 문화와 시스템을 재설계하라. 코로나19는 미래를 앞당겼는가?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전문가를 초청하여 언택트 시대에 어떻게 하면 취업을 위한 화상 면접을 잘할 수 있는지 노하우와 함께 주의할 점 몇 가지를 알려주었다. 전문 컨설턴트는 이렇게 말했다. 상대방이 잘 알아들을 수 있는지 스피커폰의 소리를 사전에 잘 체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얼굴이 화면에 나올 때 화질이 어떤지도 미리 체크해야 합니다. 업무 회의를 위한 일상적인 화상 미팅에서도 소리와 화질이 신경 쓰이는데 입사를 위한 면접은 어떻겠는가? 코로나19 이후 기존의 대면 문화는 언택트 문화로 서서히 대처되어 왔다. 직원들 간의 접촉을 줄이기 위해 재택근무를 도입하고 유연근무제 등의 탄력근무를 실행하고 또 의무화했다. 재택근무로 인한 업무의 비효율성을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의 위험성과 변이 바이러스에 관한 뉴스가 쏟아지는 상황에서 그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쉽지 않다. 예전의 일상으로 돌아오고 싶은 회귀 본능에 대한 인내심을 시험하려는 듯 코로나19는 좀처럼 종식되지 않고 있다. 그 덕분에 코로나19는 일문화의 4차 산업혁명의 기술을 적용하는 속도를 가속화했다. 직장인들이 회사에 나가지 못하는 것은 물론 고3 수험생과 어린 유치원생 아이들마저 집에서 화상 수업을 한다. 우리는 여전히 이러한 상황들이 익숙하지 않다. 인류 역사상 위기의 시대에 그랬듯이 우리는 창의력을 발휘하여 새로운 방법을 지속적으로 찾아 나가야 한다. 팬데믹이 우리의 일상에서 물러날 기미가 보이지 않지만 만약 팬데믹이 종식되더라도 언택트 일문화는 4차 산업혁명이 이끄는 기하급수적 성장 시대의 기준이 되어 진화할 것이다. 실제로 대부분의 글로벌 기업이 코로나19가 끝나도 재택근무 기반 스마트워크를 유지할 것이라고 답했다. 우리는 코로나19가 끝나길 기다리며 다시 예전으로 돌아갈 날을 고대하는 것에 머물면 안 된다. 우리에게는 새로운 질문이 필요하다. 컨택트, 언택트, 일문화의 본질. 언택트 일문화를 비효율적으로 만드는 것은 무엇일까? 재택근무는 무엇 때문에 우리의 협업을 불편하게 할까? 어떻게 하면 언택트 일문화를 경쟁력으로 만들 수 있을까? 이제 우리는 컨택트와 언택트의 일문화 시스템을 재설계해야 한다. 지금 우리가 기업 문화를 어떻게 구축하느냐에 따라 10배, 100배 기업을 만드는 스마트 오피스 레볼루션을 실행할 수 있다. 우리의 연결이 기술적으로는 컨택트 되었지만 진정한 컨택트는 놓치고 있다. 비대면 업무를 4차 산업혁명의 기술로 연결하고 가속화했지만 진정한 컨택트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우리는 무엇을 놓친 걸까? 언택트 시대가 열린 것은 팩트다. 다만 언택트에 전부를 걸면 안 된다. 언택트는 연결의 도구이고 관계 맺기의 다리 정도로 생각해야 한다. 중요한 것은 언택트의 본질을 알아야 한다는 것이다. 비대면이란 말의 언택트는 어쩌면 대면의 핵심이다. 직접 만나느냐, 간접적으로 만나느냐에 따른 구분이다. 결국에는 대면은 연결이 본질이다. 언택트는 직접 만나지 않는다는 점에서 거리적, 심리적 부담이 덜하다고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이 말은 거리적, 심리적 거리가 존재한다는 뜻이기도 하다. 사람은 촉을 가지고 있다. 비대면의 약점은 이 촉이 전달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아무리 화면으로 얼굴을 보고 대화도 하고 강의를 듣는다 해도 진정한 교감은 불가능하다. 그래서 신뢰를 기반으로 하는 비즈니스나 네트워킹은 한계가 있다. 대중들은 언택트에 집중하고 있지만 지금이야말로 컨택트를 강화해야 할 시기다. 신뢰를 바탕으로 컨택트가 되어진 상태의 언택트는 시너지를 내고 강력한 힘을 발휘한다.
컨택트 돼야 언택트도 가능하다. 결국 언택트의 본질은 컨택트에 있는 것이다. 언택트 시대는 기업의 일문화에 새로운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재택근무로 빈자리를 방치하기에는 너무나 비효율적이다. 기업의 일하는 환경도 4차 산업혁명의 가속화만큼이나 빠르게 변화할 것이고 많은 기업이 스마트 오피스 도입을 고민할 것이다. 코로나19 이전에 우리가 제시하는 스마트 오피스 레볼루션의 의도가 코로나19 이후의 방향성 및 의도와 다르지 않다. 스마트 오피스 모델의 탄생에서는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는 기하급수 시대 기업 문화의 혁신 원칙에 근거하여 솔루션을 제시했다. 많은 기업이 스마트 오피스를 받아들이기까지 제법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예견했지만 코로나19는 사무환경의 혁신에 방아쇠를 당겼다. 스마트 오피스의 본질은 컨택트에 있다. 컨택트를 이해하지 않고는 진정한 스마트 오피스를 기업에 도입할 수 없다. 기존의 사무환경은 수직적 구조의 의사결정을 근간으로 구성되었다. 하지만 4차 산업혁명이 주도하는 기하급수 시대는 수평적 네트워크 기반의 컨택트를 요구한다. 우리는 이 둘 사이의 새로운 연결고리를 찾아서 10배, 100배 기업을 만드는 스마트 오피스 레볼루션을 구축해야 한다. 그것이 스마트 오피스를 도입하고 언택트 일문화를 진정으로 컨택트하는 본질이다. 컨택트 되어야 언택트도 가능하다. 스마트 오피스를 어떻게 구축해야 컨택트가 가능한 언택트를 만들 수 있는지 그 이야기를 함께 풀어가 보자. 스마트 오피스, 컨택트 되어야 제대로 언택트 할 수 있다. 우리가 말하는 것은 공유 오피스, 스마트 오피스, 거점 오피스, 가상 오피스를 포함하고 연결하는 통합 스마트 오피스 레볼루션이다. 우리는 다음 말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신뢰를 바탕으로 컨택트 되어진 상태에서의 언택트는 시너지를 내고 강력한 힘을 발휘한다. 우리는 원하지 않는 상황에서 코로나19로 인해 언택트를 강요당했다.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그것은 4차 산업의 일문화를 10년 앞당기는 변화를 가져왔다. 이것을 기회로 여긴 기업은 기하급수 시대의 10배, 100배 기업으로 레볼루셔널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 우리 기업을 10배, 100배 기업으로 만들 스마트 오피스 레볼루션의 비밀은 다음 문장에 숨어 있다. 언택트에 집중하고 있지만 지금이야말로 컨택트를 강화해야 할 시기다. 이것은 우리가 왜 지금 스마트 오피스를 구축해야 하는가에 대한 답이다. 그곳에서 우리는 신뢰를 쌓는 연습을 통해 기하급수적 성장을 일구는 스마트 오피스 모델을 구축하고 거점 오피스, 메타버스 오피스 등 언택트 일문화로 나아가야 한다. 단계적으로 공유 오피스, 스마트 오피스, 거점 오피스, 가상 오피스 세계로 진화해야 한다. 그 첫 번째 단추가 바로 스마트 오피스 레볼루션이다. 잘못 잠긴 첫 단추는 풀어서 다시 채우면 되지만 잘못 적용한 스마트 오피스는 기업의 운명을 좌우할 수 있다. 일문화와 시스템을 재설계하라. 10배 기업을 만드는 스마트 오피스 레볼루션은 이제 당신 손에 달렸다. 스마트 오피스는 공간이 아니다. 불이 나오지 않는 황금빛 수도꼭지. 중세에 잭이라는 한 바이킹이 부잣집에 들어가 도둑질을 하다가 신기한 물건을 하나 발견하고 그것을 집에 가져왔다. 그것을 곱게 포장해 부인에게 선물이라며 자랑스럽게 건넸다. 부인이 무엇에 쓰는 물건인지 궁금해하자 잭은 의기양양하게 그 물건의 꼭지를 조금씩 틀기 시작했다. 잭이 훔쳐온 물건은 바로 황금빛 수도꼭지였다. 잭은 당황해했다. 그것을 훔칠 때는 분명히 꼭지를 돌리기만 하면
물이 콸콸 쏟아졌는데 집에 가져오니 아무리 틀어도 물이 나오지 않았던 것이다. 연세대 윤정구 교수가 만화로 소개한 유럽 우화다. 스마트 오피스를 구축할 때 이러한 황금빛 수도꼭지를 가져오는 기업이 많다. 스마트 오피스는 공간이 아니다. 고수와 하수의 차이는 무슨 일을 할 때 핵심을 꿰뚫고 본질을 들여다볼 수 있는 통찰력에 있다. 하수는 눈에 보이는 것만 본다. 스마트 오피스란 단어에 대한 피상적인 해석은 판이 바뀌는 기하급수 시대에 10배, 100배 기업을 만드는 스마트 오피스 레볼루션 구축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자율자석제, 인테리어, 공유 오피스, 스마트 IT 시스템 오피스 등 우리가 도입한 스마트 오피스가 자기 집에 가져온 황금빛 수도꼭지일 수도 있다. 이 외에도 스마트 오피스를 왜 구축해야 하는지 본질을 잊어버린 채 껍데기만 보고 도입하는 기업들이 많다. 당신의 사무실은 어떤가? 당신이 스마트 오피스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것이 제게 황금빛 수도꼭지는 아닌가? 억소리 나는 프로젝트가 길을 잇는 이유. 스마트 오피스를 도입한 S기업의 사례를 살펴보자. 회장의 지시로 스마트 오피스 구축을 책임지고 있는 임원은 스마트 오피스 구축 프로젝트에서 30층 건물 전체에 대한 리모델링이 눈에 보이는 가장 큰 해결 과제라고 인식하고 건물을 설계한 건축 사무소에 스마트 오피스 구축 디자인을 의뢰했다. 건축사는 공간 리모델링 패러다임으로 유사한 사례를 찾다가 공유 오피스를 조사하고 그와 유사한 인테리어 디자인으로 그 건물을 450억 원을 들여서 공사를 마쳤다.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막대한 예산을 들였지만 보기 좋은 인테리어에 그쳤을 뿐 기대했던 기업 문화 혁신은 일어나지 않았다. 단지 몇몇 신문 기사에 S기업 스마트 오피스 도입이라는 이례적인 뉴스만 나올 뿐이었다. 450억짜리 뉴스였던 셈이다. 회장은 4차 산업혁명이 주도하는 기하급수 시대에 경쟁력 있는 일문화 혁신을 위한 스마트 오피스 레볼루션을 주문한 것이다. 기업 문화를 건축사 사무소에서 컨설팅하는가? 일문화 혁신을 건축 설계 전문가에게 의뢰하는가? 기업의 소통과 창의적 문화를 건축 디자인 회사가 구축할 수 있는가? S기업만 아니라 많은 기업이 같은 패러다임으로 스마트 오피스를 구축하고 있다. 이제는 오픈 컬래버 융합 디자인으로 전문가들의 협업이 요구되는 시대다. 예를 하나 더 들어보자. 세종시에 스마트 오피스를 구축한 H사는 고민이 많았다. 15억 원을 들여 스마트 오피스를 구축했는데 공간 사용 효율이 떨어져 어떻게 해야 좋을지 해결 방법을 요구했다. H기업에서 담당하게 된 부서는 조직문화 혁신팀이었다. 하지만 이 팀의 영향력은 H사 내에서 그렇게 크지 않았다. 총무부의 한 파트로 스마트 오피스 활성화 프로젝트를 위임받은 것이다. 몇 가지 조사를 위한 인터뷰 과정에서 우리는 놀라운 이야기를 들었다. H사의 어떤 팀은 스마트 오피스 공간을 사용하러 갈 때 팀장에게 서류로 허락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 팀장은 팀원이 자기가 볼 수 있는 공간에서 일하길 원했고 스마트 오피스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 그래서 자기 팀원이 자유로운 공간에서 일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다. 그런 팀장의 시선을 벗어나 그곳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팀원이 있겠는가? H기업은 처음 스마트 오피스를 도입할 때 총무부가 프로젝트를 주관했다. 이유는 간단했다. 인테리어는 시설 비용으로 총무부서에서 하는 일이라는 기존의 관행 때문이다. 한 층에 15억 원을 들여 인테리어를 했지만 기업의 일문화 혁신은 일어나지 않았다. 잭이 집으로 가지고 온 황금빛 수도꼭지에서 물이 콸콸 쏟아지길 바라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 스마트 오피스의 본질. 스마트 오피스는
기하급수 시대에 10배, 100배 성장하는 기업으로 가는 기본 환경이다. 새 판이 시작되었는데 여전히 20세기 패러다임으로 대응할 것인가? 기존의 조직 문화의 공유 오피스를 그대로 복제한다고 기하급수 시대의 기업 문화로 혁신되지 않는다. 풍선에 수박 그림을 그려 넣는다고 마술처럼 풍선이 수박이 되지 않는다. 수박을 먹기 위해 칼을 대는 순간 풍선은 터지고 말 것이다. 4차 산업혁명의 기술로 우리는 시간과 공간을 벗어나 일할 수 있는 시대를 맞이하고 있다. 심지어 메타버스라는 용어도 익숙한 시대다. 메타버스, 즉 가상현실 공간은 스마트 오피스의 한 축으로 우리의 삶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우리가 미래에 대해 준비할 겨를도 없이 미래의 기술은 기하급수적으로 우리 앞에 펼쳐질 것이다. 10배, 100배, 1000배 기업을 만드는 스마트 오피스 레볼루션에 대하여 진정한 고민과 통찰이 필요하다. 스마트 오피스는 공간이 아니다. 황금빛 수도꼭지는 물을 콸콸 쏟아내야 한다. 시간과 공간을 벗어나 자유롭게 일하면서도 성과를 내는 기업 문화는 저절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다. 신뢰를 바탕으로 컨택트 되어진 상태라는 문장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신뢰를 바탕으로 컨택트된 기업의 일문화 구축은 스마트 오피스라는 황금빛 수도꼭지에서 쏟아지는 물이다. 이것은 스마트 오피스 구축 시 함께 만들어가야 하는 핵심 가치다. 그 바탕에서 거점 오피스, 메타버스, 오피스로 진화해야 한다. 급할수록 근본과 본질을 잊지 않아야 한다. 한 어리석은 농부가 이른 아침 논에 가보니 옆집 벼보다 자기 집 벼가 덜 자란 것 같아 뿌리를 모두 당겨 놓았다. 그 다음날 가보니 자기 집 벼가 다 죽어 있었다. 이 농부처럼 벼를 빨리 자라게 하려고 뿌리를 뽑아 올려서는 안 된다. 스마트 오피스는 단순히 공간이 아니다. 스마트 오피스는 신뢰를 바탕으로 서로 연결된 기업 문화를 만드는 뿌리이자 물줄기다. 우리는 그 본질을 파악하고 10배, 100배 기업을 만드는 스마트 오피스를 제대로 구축해야 한다. 10배 생산성 있는 스마트 피플이 모여드는 스마트 오피스를 구축하라. 창의성이 곧 생산성이다. 사람들은 창의적인 영역에는 생산성이라는 개념이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생산성은 공장처럼 매뉴얼이 절대적인 곳에서 효율을 극대화할 때 적합하다고 생각한다. 생산성은 시간에 비례해 측정되었고 사람의 일은 대량 생산 시스템의 한 부속품으로 인식되고 실질적으로 회계장부에서 인건비는 생산 비용으로 처리되었다. 20세기 경영 전략에는 공장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창의적으로 생각할 시간을 확보해야 한다는 개념이 팽배했다. 그 생산성은 산술적으로 예측 가능한 성장이었다. 산업화 초기 산술적 경제 성장을 한 기업들은 반세기 또는 100년의 전통을 자랑하며 20세기를 주도했다. 하지만 이제는 판이 바뀌었다. 기하급수의 시대에 20세기 접근 방식으로 생산성을 봐서는 안 된다. 기업에게 생산성은 여전히 중요하다. 하지만 기하급수 시대는 창의성이 가장 중요한 생산성이다. 기하급수 시대의 창의성은 산술적이지 않고 기하급수적이다. 10배, 100배, 1000배 생산성을 가진 스마트 피플은 창의적으로 상상하고 그것을 현실로 만드는 능력이 있다. 우리는 그러한 스마트 피플을 영입하고 그들이 최고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어야 한다. 스마트 피플이 모여드는 스마트 오피스를 구축해야 하는 것이다. 기하급수 시대를 주도할 스마트 피플을
영입하기 위한 인재 전쟁은 이미 시작되었다. 5%의 스마트 피플이 몰입할 스마트 오피스를 구축하라. 5%의 스마트 피플과 동화될 30%의 예비 스마트 피플의 일터로 스마트 오피스를 구축하라. 함께 어우러져 일하는 일터, 집단 몰입이 일어나는 스마트 오피스를 구축하라. 20세기 경영 전략에서 사무 환경은 비용으로 처리되었다. 하지만 기하급수 시대의 스마트 오피스는 투자이자 전략이다. 20세기 산술 경영의 시대 달러 빛을 내서라도 갖추고 싶어 했던 대량 생산 시스템처럼 판이 바뀌는 기하급수 시대에 스마트 오피스 구축은 가장 중요한 투자다. 과거의 것을 버리는 용기. 스마트 오피스 구축 시 가장 중요한 것은 새로운 패러다임을 갖는 것이다. 20세기 경영 전략은 내려놓고 새 판의 경영 전략으로 무장하라. 아직도 많은 기업들이 스마트 오피스를 20세기 조직 관리, 인사 관리, 경영 패러다임으로 구축하는 사례가 많다. 기업의 조직 문화는 그대로 두고 사무 공간만 스마트하게 바꾸려는 것이다. C사는 한 층에 약 350평 규모의 공간 5개 층을 사용한다. C사에는 본부장급 임원이 5명 있다. C사는 공간의 효율을 높이고 스마트 워크를 위해 특수부서를 제외하고 전 직원 자율좌석제를 도입하려고 했다. 변화를 원했지만 그래도 여전히 본부장실은 각 층의 전망 좋은 창가 자리에 배치하는 것을 기본 조건으로 스마트 오피스 디자인을 요청했다. 이러한 요청이 조금 난감하게 느껴졌다. 자기 부서 사람이 없는 공간에 외로운 섬처럼 본부장실을 지키고 있는 임원은 무슨 생각을 하는 걸까? 자기 부서의 직원을 다시 자기 앞에 도열시킬 계획을 구상 중일까? 회사 대표는 스마트 오피스의 파급 효과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이 경쟁 회사의 놀라운 변화를 보고 경영진의 스마트 오피스 도입을 지시했다. 관행대로 시설을 주관하는 총무부가 추진했다. 그 과정에서 일부 임직원의 반발로 적당히 타협하여 본부장실은 창가에 두기로 했던 것이다. 이렇게 구축된 스마트 오피스에서 스마트 피플이 자신들의 창의력을 발휘하여 생산성을 극대화할 수 있을까? 이처럼 자기 자리의 크기와 위치를 중요하게 여기는 20세기 조직 문화가 깊이 뿌리내린 기업이 여전히 많다. 앞으로 나아가려는 힘과 기존의 것을 지키려는 힘이 충돌할 때 그 일의 생산성은 얼마나 비효율적이겠는가. 이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익숙했던 것, 과거의 것을 버리는 과감한 용기다. 스마트 오피스 레볼루션. 새로운 패러다임을 상상하라. 판이 바뀌는 기하급수의 시대가 열렸다. 새 판을 주도할 스마트 피플의 일터인 스마트 오피스를 가장 생산적으로 구축하기 위해서는 스마트 피플의 일하는 방법인 스마트 워킹과 미래의 일터 패러다임을 이해해야 한다. 우리가 말하는 스마트 오피스는 현재 사용하고 있는 사무 환경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다. 스마트 피플의 일하는 방법인 스마트 워킹은 기본 개념이 다르다. 그것은 특정 시간에 특정 장소에 가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스마트 워킹이란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기 위해 몰입하여 무엇인가를 하는 것이다. 스마트 피플에게 사무실이란 그 일을 하기 위한 최적의 공간이지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있어야 하는 곳이 아니다. 그들의 업무 성과를 높이고 몰입하기 위해 업무의 특성에 맞는 다양한 공간의 힘을 사용할 줄 안다. 스마트 피플의 스마트 워킹은 성과 중심, 업무 중심,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협업 중심이다. 그렇다고 오해하지 마라. 그들은 자기 의견만 고집하는 괴짜가 아니다. 오히려 철저히 배우려는 호기심을 가지고 함께 협업하여 결과물을 도출하기 위해 몰입하는 것을 좋아한다. 그들은 일 중독자들이 아니다. 스마트 워크 전문가들의 표현을 빌리자면 스마트 워크는 업무 시간, 장소, 방법의 자율성을 토대로
업무 효율의 극대화를 꾀하고 그렇게 생긴 잉여 시간과 가치를 통해 일과 삶의 균형을 이루는 것이다. 스마트 피플, 스마트 조직 문화, 스마트 오피스, 스마트 워크가 균형을 이루는 것이 스마트 오피스 레볼루션이다. 판이 바뀌는 기하급수 시대, 10배, 100배 기업으로 레볼루션 할 것인가? 아니면 침몰하는 배에서 막연히 괜찮다고 안주할 것인가? 그 선택은 전적으로 당신에게 달려있다. 10배, 100배, 1000배 생산성 있는 스마트 피플들이 모여드는 스마트 오피스를 구축하라. 기하급수 시대를 돌파할 스마트 워킹 문화를 스마트 오피스로 만들어라. 당신의 기업은 스스로 껍질을 깨고 있는가? 스마트 워크를 정의해보면 시간과 장소에 얽매이지 않고 언제 어디서나 일할 수 있는 체제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 되어야 할 것과 되어지는 과정을 착각하는 것이다. 내가 어릴 때는 장사꾼 아저씨가 학교 교문 앞에서 커다란 종이 상자에 노란 병아리와 하얀 병아리를 담아서 팔곤 했다. 귀엽고 예쁜 노란 병아리를 보고 있자니 집에서 키우고 싶은 마음이 들어 1,000원에 2마리를 사서 집으로 데려와 열심히 밥도 주고 물도 주면서 키웠다. 하지만 병아리는 끝내 자라지 못하고 죽어 울면서 뒤뜰에 묻어주었다. 병아리가 알에서 나오는 과정은 신비롭다. 암탉이 알을 낳아 오랜 시간 품으면 알에서 깨어난다. 어린 생명은 알 속에서 작은 부리로 스스로 껍질을 깨고 나온다. 새 생명의 탄생은 신비롭기까지 하다. 스스로 껍질을 깨는 모습이 안쓰럽다고 껍질 깨는 것을 도와주면 병아리는 알에서 나오더라도 얼마 못 가서 죽는다. 스스로 껍질을 부리로 주어서 나오는 것은 병아리의 성장 과정에서 중요한 자연의 법칙이다. 기업이 스마트 워크 도입을 추진하는 과정도 병아리가 스스로 알을 깨고 나오는 모습과 같다. 스마트 워크를 공장에서 제품을 생산하듯이 몇 가지 첨가물을 추가하여 실행하는 것, 즉 누군가 껍질을 깨주길 기다려서는 안 된다. 스마트 오피스 레볼루션, 하드워크에서 스마트 워크로. 20세기 대부분의 기업은 시간과 장소에 얽매이지 않고 언제 어디서나 일하는 체제에 스마트 워킹에 익숙하지 않았다. 우리에게 익숙한 기존의 패러다임은 정해진 시간, 장소, 방법에 따라 일하는 것이다. 아침 9시에 출근하여 8시간 근무하고 6시에 퇴근하며 정해진 장소에서 정해진 방법으로 정해진 보고서를 작성하며 상사의 취향에 맞게 일했다. 그런데 갑자기 익숙하지 않은 스마트 워크를 해야 하는 시대가 눈앞에 펼쳐졌다. 조금 더 들여다보면 근로법, 노동법, 해산외교까지 일하는 관행은 훨씬 복잡하고 정교한 20세기 패러다임의 껍질로 쌓여 있다. 이것은 통칭 하드워크라고 한다면 기업의 일하는 문화를 하드워킹에서 스마트워킹으로 혁신하는 과정은 공장에서 제품을 찍어내기 위해 몇 가지 기계 부품을 조립하듯이 되는 일이 아니다. 하드워킹을 스마트워킹으로 바꾸는 일은 하드워커인 하드피플을 스마트워커인 스마트피플로 바꾸는 일이다. 그것은 사람을 혁신시키는 일이다. 사람의 오래된 습관과 관행을 바꾸는 것은 손바닥 뒤집듯이 쉬운 일이 아니다. 사람의 변화는 병아리가 알을 깨고 나오는 과정보다 복잡하다. 하지만 많은 기업이 스마트워크와 스마트 오피스를 도입할 때 되어야 할 것과 되어지는 과정을 착각하고 오류를 범한다. 스마트워크의 혁신을 공장에서 조립 라인 몇 개 바꾸듯이 추진한다. 그래서 일 문화와 조직 문화를 바꾸는 중요한 일을
엉뚱하게도 건축 설계사, 인테리어 회사에 일이 많은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벌어진다. 판이 바뀌는 기하급수 시대를 돌파할 스마트워크는 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되어지는 과정은 공장 시스템이 아닌 순리를 따라야 한다. 지금 4차 산업혁명의 기술 덕분에 시간과 장소에 얽매이지 않고 언제 어디서나 일하는 것이 가능한 시대다. 하지만 스마트워크를 통해 시간과 장소에 얽매이지 않고 업무를 진행하고 문제를 해결하고 서로 협업하고 소통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다. 코로나19로 4차 산업의 일문화를 10년 앞당겼다고 하는 이유도 시간과 장소에 얽매이지 않고 언제 어디서나 일할 수밖에 없는 언택트 상황으로 내몰렸기 때문이다. 방역과 일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아야 했다. 아무리 강력한 국가라도 강제할 수 없는 일들이 코로나19라는 특수 상황에서 가능하게 된 것이다. 어쩌면 코로나19가 전화위복이 될 수도 있다. 하지만 의도를 가지고 하는 것과 어쩔 수 없이 하는 것의 결과는 다르다. 어쩔 수 없이 하는 일은 그 일을 통해 무언가를 성취하고자 하는 목적과 목표가 없다. 스마트워크는 시간과 장소에 얽매이지 않고 언제 어디서나 일하는 체제이지만 스마트 피플을 담아내는 스마트 오피스 솔루션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 시간과 장소에 얽매이지 않고 일하기만 하면 스마트 오피스로 기업 문화를 레볼루션하고 판이 바뀌는 기하급수 시대에 경쟁력 있는 기업이 되는 것이 아니다. 하지만 많은 기업이 의도하지 않게 스마트 오피스, 공유 오피스, 거점 오피스, 메타버스 오피스를 그렇게 추진하고 있다. 스마트워크 문화로 나아가는 4가지 단계. 기하급수 시대를 돌파할 스마트워킹 문화를 스마트 오피스로 만드는 되어지는 과정은 데이터에 의한 4가지 단계로 적용되어야 한다. 첫 번째는 조직원들의 일문화와 조직 문화에 대한 올바른 비전과 가치에 대한 의식을 한 방향으로 정렬하는 것이다. 판이 바뀌는 기하급수 시대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함께 공유하는 것이다. 공간에 대한 공유보다 비전과 가치의 공유가 먼저다. 두 번째는 비전과 가치에 따른 새로운 의사결정과 보고 방법, 그리고 소통의 과정을 혁신하는 일문화, 조직 문화의 목표를 공유하는 것이다. 공정하고 정확한 목표는 조직원들의 몰입을 유도하고 자부심과 자존감을 고양해서 서로 간의 신뢰를 높여 진정한 컨택트가 이루어진다. 조직이 신뢰를 바탕으로 언택트 되어진 상태에서 스마트워크를 구축할 때 진정한 스마트 오피스, 거점 오피스, 메타버스 오피스로 진화할 수 있다. 세 번째는 공간을 혁신하는 것이다. 스마트 오피스 레볼루션에서 공간은 스마트워크의 축소판으로 시범 운행되어야 한다. 그 공간에서 언택트를 연습하고 신뢰를 구축하는 과정이 중요하다. 다양성을 갖추고 몰입을 유도하며 사람을 이어주는 공간으로 디자인되어야 한다. 네 번째는 판이 바뀌는 기하급수적 성장 기업의 특성에 맞게 스마트워킹 문화를 만들어가는 것이다. 기하급수 시대를 돌파할 스마트워킹 문화를 스마트 오피스로 만드는 일은 되어지는 과정이다. 병아리가 연약한 부리로 스스로 알을 깨고 나오는 것처럼 순리를 따라야 한다는 것이다. 스마트 오피스를 통해 기업의 일문화를 스마트워킹으로 혁신하라. 바쁘고 급할수록 원칙을 지키고 기본으로 돌아가라. 일하는 직원과 일하는 척하는 직원이 드러나는 스마트 오피스. 월급 루팡은 어떤 존재들인가? 월급 루팡은 회사원들 사이에서 곧잘 쓰이는 말이다.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도둑 캐릭터 아르센 류팽의 이름을 따서 만든 유행어로 일하지 않고 월급을 받는 직원을 칭하는 용어다. 업무 시간을 쇼핑, 주식 등 업무와 관련 없는 행동을 하며 보내거나 자신의 일을 다른 직원에게 떠넘기거나
업무 진행을 의도적으로 늦추는 직원들이다. 사실 월급 루팡은 인터넷상에서 가볍게 해자되는 말이다. 일종의 소소한 일탈이다. 자신을 월급 루팡이라고 농담처럼 칭하는 사람들은 사실 조직에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 조금의 가책을 더해 자신의 행동을 희화화하는 것이다. 하지만 자신이 대도인지도 모르고 잘못된 행동을 지속하는 사람들이 있다. 월급 루팡은 자신이 할 일을 정확히 인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양심의 가책을 느끼며 소소한 일탈을 하는 것이다. 여기에서 주의 깊게 분석할 사람들은 의도적이며 양심의 가책도 없이 실상은 일을 하지 않으면서 일하는 척만 하는 인물들이다. 이들이 업무를 전면적으로 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하지 않으면 티가 나거나 문제가 일어날 소지가 있는 일은 요란하게 처리하며 눈속임을 한다. 관리자들이 모든 일을 컨트롤하고 들여다보기 힘들기 때문에 누가 곳간에 쥐구멍을 파서 드나들고 있는지 알기 어렵다. 또한 조직은 한두 명의 일탈로 무너지지 않기 때문에 이들의 만행을 자칫 가볍게 넘겨버릴 소지도 있다. 한 사람으로 인한 조직 생산성의 훼손.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일을 하는 척하는 직원들이 조직에 끼치는 악영향은 무엇일까? 가장 단순하지만 심각한 문제는 조직의 생산성을 떨어뜨리고 이곳저곳에 흠을 남긴다는 것이다. 앞서 말했듯이 그들은 티가 나지 않은 선에서 일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 흠은 아주 작을지 모르나 가랑비에 옷을 적시듯 조금씩 쌓이는 눈이 지붕을 무너뜨리듯 천천히 조직을 병들게 한다. 직접적인 영향은 자신이 맡은 일을 하지 않음으로써 업무상의 문제를 일으키는 것이다. 영업부라면 클라이언트와의 관계가 서서히 훼손될 것이고, 마케팅부라면 고객과의 관계가 느슨해져 고객의 머릿속에서 회사 자체가 흐려질 것이다. 생산팀이라면 제품에 하나둘 문제가 생기고 시대를 이끄는 창의적인 제안이 불가능하며 시대와 발맞추지 못하고 결국 도태될 것이다. 또한 간접적으로는 일 잘하는 직원들이 사기를 잃거나 조직을 떠날 것이다. 사람은 자신의 진심이 통하지 않을 때 그 대상에게 부정적인 감정을 품게 된다. 자신은 진심으로 일을 잘하고자 노력하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이 아무런 노력 없이 자리를 지키고 종종 자신에게 피해를 준다면 그 대상뿐 아니라 그런 대상을 관리하지 않고 내버려둔 조직에게도 분노한다. 조직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은 사기를 저하시킬 뿐 아니라 조직을 떠나겠다는 결심을 하는 촉매제가 될 수도 있다. 문화와 공간의 힘으로 사람을 혁신시켜라. 그렇다면 그들은 왜 일하지 않고 일하는 척만 하는 걸까? 가장 간단하게는 개인적인 인성을 문제 삼을 수 있다. 평생 직장이라는 개념이 사라진 시대에 영혼까지 다해 일할 것을 요구하기는 힘들겠지만 최소한의 마음가짐은 필요하다. 하지만 일부 사람들은 일하지 않고 돈을 벌 궁리만 한다. 이는 조직에도 동료들에게도 그리고 자신에게도 떳떳하지 못하고 해를 끼치는 일이다. 그들이 일하는 척만 하는 두 번째 이유는 조직이 그래도 괜찮은 시스템과 문화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시스템과 매뉴얼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일을 처리한다면 그 과정에서 문제가 생겨도 원인을 분석하기 힘들다. 역할과 책임 소재를 분명히 알 수 없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일을 그르치고 있는지 밝혀낼 수 없고 같은 실수가 반복된다. 성과 중심이 아닌 태도와 관계 중심의 평가 문화도 원인이 된다. 일종의 줄 잘 서기가 곧 능력으로 인정받고 객관적이어야 할 평가에 주관적인 의견들이 개입된다면 일 자체보다는 관계에 에너지를 쏟는 사람들이 많아지기 마련이다. 앞서 이야기했듯이 일하는 척하는 직원은 조직의 암적인 존재다. 그런 직원을 내보내면 될 일인지 시스템과 문화까지 손봐야 하는지 의문이 들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그런 직원을 구분해내는 기준 자체를 세우기 힘들며 콩 심은 데 콩나고 팥 심은 데 팥나듯 시스템과 문화가 바뀌지 않는다면 일하는 척하는 직원은 언제나 생겨날 것이다. 스마트 워커들의 놀이터가 되어야 할 오피스 공간이 일하는 척하는 직원에게는 놀이터가, 하드 워커들에게는 교도소가 되고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스마트 오피스 도입이 시급하다. 스마트 오피스가 개인의 인성까지 바꿀 수는 없겠지만 내부의 시스템과 문화를 정비하고 혁신하는 데는 무엇보다 효과적이고 빠른 방책이다. 뚜껑이 닫힌 병에 익숙해진 벼룩이 뚜껑을 열었을 때 더 높이 뛸 수 있는데도 이전과 같은 높이까지만 점프하는 것처럼 사람 또한 공간의 영향을 많이 받는 존재이다. 성과 중심의 평가와 자율 책임 문화를 주축으로 각 기업에 맞는 시스템과 문화를 계획하고 그에 맞는 스마트 오피스를 구축할 때 빠르고 정확하게 일하는 직원과 일하는 척하는 직원이 수면 위로 드러난다. 그렇게 되면 일하는 척하는 직원들은 마음을 바꿔 일을 하거나 아니면 또 다른 조직을 찾아 떠날 것이다. 스마트 워커들로만 구성된 조직으로도 돌파하기 힘든 시대를 지나고 있다. 당신의 기업이 10년 후에도 굳건히 존재할 뿐 아니라 20년, 40년 뒤를 내다보려면 지금부터 10배, 20배 가치로 성장할 수 있는 기업 시스템과 문화, 그리고 스마트 워커를 확보해야 한다.